김남준 언론위원장께서 음해성 조폭몰이의 허구를 밝혀주십시오. 검찰 수사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지난 선거부터 최근까지 이재명 지사를 향한 음해성 조폭몰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코 조폭과 결탁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악성 음해에 대한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왔습니다. 조폭과 각종 권력 사이의 유착 관계를 밝히기 위해 정식으로 검찰 수사를 요구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며 조폭 사이의 유착이나 이권 개입이 있었다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입니다. 철저한 수사로 음해성 조폭몰이의 허구를 밝혀주길 기대합니다. 대변인 씨를 통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다른 이유는 일정사항의 이유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론 비서관이 기자회견문을 낭독을 했는데 소국장 결국 이재명 지사가 정면 돌파를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건에 대해서는 이 지사 쪽에서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한 방송사에서는 방송이 이루어지고 저 문제가 이른바 조폭 연루설이 상당히 이제 퍼져갈 때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저는 김부선 씨 사건과는 또 다르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2007년 당시에 그 2명을 변호한 거, 조폭 2명을 변호한 거 그건 사실이죠.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 예를 들면 우수 중소기업으로 그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지정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 또 다르게 이제 수의계약으로 뭐 성남시나 그 산하기관으로부터 용역을 받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등등까지 그 전체를 묶음으로 다 해서 이 지사와 연결짓는 것은 저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이제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사안 자체가 과거에 이제 김부선 씨와의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그런 관계인데 이 부분은 현역 경기도지사와 조폭과의 연루설이에요.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그냥 해명만 하고 넘어갈 경우에는 이게 분명히 계속 많은 부분들이 이어지게 또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사 측에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저는 철저한 수사를 해서 저 부분에 대한 진상을 분명하게 가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대로 보면 쟁점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조폭이 만들었다는 회사에 대해서 이권을 줬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여배우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냥 사생활이나 도덕성 검증 이런 문제가 있었겠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문제, 조폭과 권력이 유착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떤 지사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 에 대해서 위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더욱더 빨리 명확하게 뭐 본인이 억울하다면 이 부분 밝힐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그 유착 관계가 있었느냐 하면 뭐 횡령, 배임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제 형사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성공을 취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수사 의뢰를 하면 그 지방검찰청 그러니까 성남지청 이 정도 성남지청도 규모가 조금 있는데요. 성남지청이나 이렇게 지방에 있는 검찰청은 사실 제일 이제 타깃으로 삼는 게 지역의 토호나 지역의 조폭 세력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그 권력 간의 유착 관계가 있는지가 제일 이제 타깃으로 삼아요. 그 부분을 제일 관심을 갖고 그게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지역민들의 생활에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또 그 검사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지역에서 그런 문제, 유착 관계에 대해서 자신들이 감시를 안 하면 감사원이나 청와대나 뭐 다른 기관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검사들이 자기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이 유착 관계를 끊고 근절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진작에 검찰에서 수사에 나섰을 가능성이 전 좀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 수사 단서가 어느 정도 혐의점이 있었으면 수사를 했을 거다? 네, 왜냐하면 제일 관심 있는 게 이런 사건이거든요. 지방검찰에서는. 그리고 자기들이 사명감을 갖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뭐 그러니까 근데 뭐 안 잡혔을 수도 있죠. 아직은 그 단서라는 게. 그래서 제가 뭐 예단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걸 빨리 해명을 하기 위해서 수사를 해달라. 그리고 검찰에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열심히 할 거예요, 이거는. 근데 김성수 변호사, 김영환 전 후보 측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뭐 여러 가지 내용을 했는데 그중에 경찰에게 수사를 맡기지 말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경찰과의 유착 관계도 어느 정도 그 방송에서는 조금 이렇게 내포가 됐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해당 방송에서는 이 조직 폭력 그 조직과 그
경찰도 좀 유착이 돼 있다는 의혹을 좀 이렇게 제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경찰이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개입이 돼 있다고 한다면은 수사 결과가 뭐 굉장히 그쪽이 유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거를 좀 명백하게 밝혀줬으면 좋겠다, 더 깔끔하게 밝혀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수사 자체는 이제 뭐 우수 중소기업인으로 선정이 됐다거나 뭐 지원을 받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어느 해당 담당 공무원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을 또 불러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선정이 됐느냐 뭐 그 이런 과정을 부분부터 보겠죠. 시작해서 예, 하나하나 이렇게 풀다 보면은 정확하게 뭐 어떤 혐의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게 그 이재명 지사를 그러면 뭐 뇌물수수나 이런 쪽으로 잡는다는 건지 아니면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인지 아직 이게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여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재영 평론가님, 예. 그 조폭 출신 사업가라고 표현이 됐던 그 이 대표라는 사람이 예. 조폭 출신, 조폭 생활을 끝난 게 아니고 현재도 조폭이라면서요. 그렇게 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예. 그 이제 이른바 국제 마피아 조직 그 출신이라는 거죠. 예. 그 회사를 설립한 게 2012년인데 2015년에 광주에 있는 어떤 그 조폭 조직원하고 인터넷상으로 말다툼이 생겨서 휘하 조직원 20여 명을 대동하고 직접 쳐들어갔었답니다. 광주로요. 예, 근데 거기에서 무슨 싸움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점이 2015년이라는 거죠. 예. 기업을 만든 건 2012년인데 그러면 과거의 조직원이었지만 손을 씻고 경제인으로 변신한 것이 아니라 기업을 만든 다음에도 조직 생활을 이어간 것이 아니냐. 예. 그리고 경찰의 그 조폭 관리 대상으로 여전히 현재 이름이 올라 있다고 하니까 예. 이러면 과거 조폭 출신이 아니라 현재 현역 조폭인 사람이 운영하는 기업하고 뭔가 유착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나랑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 기업이 우수 중소기업으로 뭐 선정되는 과정에서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알아서 결정을 내린 것이고 예. 그리고 그 기업을 내가 뭐 사진도 찍어주고 SNS로 홍보도 해주고 한 것은 그 기업이 관내에서 기부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 기부를 한 기업한테는 시장이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주는 것이다. 내가 특별히 유착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어서 예. 이런 부분은 수사로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김성수 변 조폭이 저렇게 20여 명이 광주로 쳐들어간다. 조폭끼리 대치하는 것만으로도 현행법이 위반된다면서요? 예, 그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규정에서 그 예. 범죄 단체를 구성한 것도 처벌이 되고 또 이걸 활동을 하면 그에 대해서도 처벌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치를 하고 일단 폭력 단체가 모여서 뭔가 폭력적인 행위를 조금이라도 했다고 한다면은 현행법상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관련해가지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김부선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주진우 기자가 오늘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대신 써주거나 뭐 코치했다 뭐 이건 좀 그 상황이 다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가서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네. 뭐 스캔들을 약간 무마하려고 했다라는 뉘앙스로 글을 올리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경찰에 좀 진술을 하실 생각인가요? 아니요, 제가 아는 내용은 다 할 텐데 사적 관계, 내밀한 관계에 대해서 저는 제3자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를 협박할 위치에 있지 않고요. 김부선 씨를 제가 어떻게 협박해요? 그런 일은 사실이 아닙니다. 둘 사이에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에 대한 신중도 없으시다는 거죠? 신증은 왜 없어?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적절치 않아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그 논란을 일으키려는 거는 또 그렇게 적절치 않아요. 정편들 너무해. 좀 중요한 기사에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글쎄, 기자가 포토라인에서니까 좀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얘기는 안 하네요. 말한 얘기는. 예, 제가 팀장 할 때 팀원으로 같이 한동안 같이 일했었는데, 네, 주진우 기자 아주 재밌는 기자죠. 근데 오늘 이제 출석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재명 지사와 김부선 씨 두 사람이 당사자고, 나는 이제 떨어져 있는 제3자이기 때문에 예. 그 사안 자체를 내가 일단 정확하게 좀 안다라고 하기가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예를 들면 김부선 씨를 협박한다든 자세히 모르고 상황에 그런데 어떻게 내가 협박을 하는가 예를 들면 논리적인 연결이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당시 상황은 김부선 씨가 굉장히 다급하게 어떤 좀 도움을 요청을 했고 예. 그래서 본인은 본인 입장에서 아는 대로 여러 가지 어떤 도움을 좀 줬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김부선 씨가 굉장히 감사하다, 고맙다, 여러 차례 그러저러한 얘기를 좀 해왔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 지사와 김부선 씨와 관련된 어떤 사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인 부분은 들어가서 얘기하겠다라고 네. 좀 말을 아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도하면서 이 뭐 참고인이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그렇게 결정적인 그 참고인은 아닌 건가요? 네, 뭐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 주진우 씨가 그래도 뭐 어제 소환받은 김어준 씨나 딴 사람들보다는 네. 그래도 사실관계 당사자에 가까운 참고인이죠. 이제 여기 왜냐하면 김어준 씨나 딴 사람들은 또 공지영 씨나 이런 사람들은 주진우 씨한테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근거가 되는 원래 처음 발언이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할 사실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뭐 공지영 씨나 김어준 씨의 진술이 그럼 주진우 씨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했는지, 그럼 또 주진우 씨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이걸 맞춰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 누구의 기억이 더 정확한지 이런 것도 맞춰보고요. 그리고 일단 뭐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말하는 것처럼 이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는 아니죠.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좀 비껴가는 면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경찰에 출두하면서도 뭐 참고인으로 출두하니까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참고인이라 그래도 사실은 저렇게 수사기관에 가면 긴장이 되거든요. 변호사들이 그렇죠. 참고인으로 가도. 네. 그리고 근데 본인은 참고인으로도 뭐 또 다른 신분으로도 뭐 워낙 수사기관에 많이 드나들어 내성이 취재도 생긴 것 많이 했을 같고. 테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본인도 이제 언론인 출신이고 하니까 뭐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참고인이지만 또 많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인이니까 좀 의미가 있는 참고인이어서 참고인 중에서도 좀 뒤편에 부른 거죠. 알겠습니다.